성공하고 싶다면 트럼프처럼 행동하라. -1회. 도널드 트럼프에게 배우는 성공 철학 마이너스 논리는 계획에 주어라. 크게 생각하라. 거대한 것을 얻을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원하는 것을 얻는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큰 일을 이루어내는 힘, 그것이 트럼프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빅싱킹의 힘이다. 트럼프는 평생을 믿었던 빅싱킹 전략을 통해 45대 미국 대통령에 이어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성공 전략은 MZ세대뿐 아니라 인생 황혼기를 맞고 있는 386세대에게도 청춘의 열기를 주입시켜주고 있다. 1946년 6월 14일 뉴욕시 퀸즈 태생. 2024년 기준 78세의 그는 열혈 100년 청년의 패기로 향후 4년간 지구촌 최고 통치권자로 권력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업가 겸 단역 영화 배우, 저술가, 쇼 프로그램 진행자 등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그가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 성공 전략은 생생한 화로처럼 인생 잠원록이 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단화에서 주류 정치인으로 등극한 트럼프. 넌 해고야. 냉혹한 게임 세계. 넌 해고야. MBC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 트럼프는 게임에 패배한 출연자는 냉혹하게 쫓아냈다. 그의 이러한 판정에 시청자와 관객들은 열광했다. 썩어 빠진 미국. 기존 정치 체제에 실망해온 백인들을 트럼프의 이러한 폭탄 선언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환호했다. 탤런트 기질이 강해 미국 대중들의 갈채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여러 저술물과 강해 그리고 그의 행보를 다뤄왔던 미국 현지 매스컴에서 언급했던 논조와 트럼프 자신이 주장해온 다채로운 협상 기술을 2회에 걸쳐 들려드린다.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회장 겸 사장, 방송 진행자, 정치인.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설립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 뉴욕 등 미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과 지역은 트럼프의 계획을 통해 개발된다. 2015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켜 45대 대통령에 당선. 2024년 11월 트럼프 현상을 재현시켜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인생 역전극을 펼쳐주었다. 그의 등장으로 미국 정계와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져 있다. 당선 직후부터 트럼프는 무슬림 입국을 전면 통제하겠다. 멕시코 이민자들이 못 넘어오게.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 미국 부채는 달러를 찍어 갚으면 된다. 한국은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전면 재고하겠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등 인종차별, 고립주의, 기존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민주당 대외 정책과는 반대의 보호무역 관련 발언 등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뉴욕 사관학교를 거쳐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을 졸업한다. 부친이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회사에 입사해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는 실전적인 안목을 체험하게 된다. 34세. 뉴욕시에서 부도 일보 직전에 코모도어 호텔을 인수해 그랜드 하이아트 호텔로 개조해서 특급 숙소로 변신시키는 사업적 수완을 발휘한다. 36세. 보석 가게로 유명한 티파니 건물 옆에 68층 규모의 트럼프 타워를 건립, 뉴욕의 명소로 만들어낸다. 1980년대 말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채무에 시달린다. 1990년대 다시 재현된 호경기를 적극 활용해 미국 경제의 성공 신화를 주도해 나간다. MBC TV 비즈니스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진행을 맡으면서 막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한다. 거래 기술 등 7권의 저술물을 갖고 있는 작가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래 및 협상의 의미, 돈 때문에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다.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예술이다.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낀다. 아버지는 브루클린과 퀸스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축했다. 그때 나는 더 좋은 장소에 구미가 당겼다. 퀸스에서 일할 때 나는 포리스트 힐스 쪽이 유망하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보니 포리스트 힐스보다는 5번가가 더욱 유리한 장소였다. 그래서 일찍부터 맨해튼 쪽 개발을 생각해 두었다. 이런 것을 회고한다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목표에 대한 센스가 있는 것 같다.
3. 주변 사람들은 자선 만찬을 주재하거나 모임에 나와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은 내 주위에 부자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만찬회에 참석하면 부자 친구들이 현장 물건을 구매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4. 크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이를 성사시킨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규모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일반적인 성향이 나에게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5. 땅을 구매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학교 위치, 쇼핑하러 다니기는 편리한지 질문한다. 택시를 탄 뒤 운전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 묻고 물어서 의문을 해결한 뒤 구매 결론을 내린다. 6. 여유 있게 산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았다. 뭔가 기념비적인 건물, 노력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짓고 싶었다. 7.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장 조사는 절대 믿지 않는다. 스스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고 있다. 단 결론을 내리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를 좋아한다. 8. 여러 분야의 비평가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비평가들이란 서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행에 따라 변덕스럽게 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치솟은 유리탑을 칭찬하다가 다음 주에는 옛날 건물을 언급하면서 세세한 부분과 장식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없다. 9. 직접 물어서 얻은 결론이 자문회사 조사 결과보다 유용했다. 자문회사는 보스턴에서부터 직원을 보내 뉴욕에 방을 빌린 뒤 10만 달러씩 대가를 받고 조사를 해주었다. 그렇지만 신통한 결론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사업이 완결된 경우가 허다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시하는 인생과 상업적 거래 지침 원칙 1. 희망은 크게, 비용은 적당히. 2. 크게 생각하라. 3.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4.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 5. 발로 뛰면서 시장을 조사하라. 6. 입지보다 전략에 주력하라. 7. 지렛대를 사용하라. 8. 언론을 적극 활용하라. 9. 신념을 위해 저항하라. 10. 자신을 최고의 물건으로 발전시켜라. 11.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12.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집중력이다. 때때로 편집증 기질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특성을 사업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13. 거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요구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14. 긍정적 사고의 힘을 너무 믿지 마라. 때로는 부정적 사고의 능력도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라. 15.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조사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면 목표물을 공략한다. 16. 협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설득한다. 그렇지만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아낌없이 손을 뗀다. 17. 모든 것을 긍정하며 허황된 꿈을 좇는 도박꾼이 아니라 완벽한 계산과 준비 아래 목표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18. 언론은 기사거리를 찾고자 어슬렁거리고 있다. 소재가 좋을수록 대서특필하게 된다는 속성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색다르거나 용기가 뛰어나거나 무언가 대담하고 논쟁거리가 되는 일을 하면 신문은 그것에 대해 보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색다르게 처리했으면 논쟁이 빚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문이 즉각 주목을 보내면서 기사로 보도해주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19.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이 모른다면 소용이 없다. 프랭크 시나트라 같이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조용한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소용없다. 타인의 주목을 불러일으켜 호응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20. 언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긍정적인 기사를 쓰지만 어떤 경우에 비난하는 기사가 보도될 때가 많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기사가 게재되면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승리를 바라보는 미국 언론인들의 시각. 1. 2024년 11월 진행된 미국 대선을 지켜보며 신기했던 점은
트럼프처럼 협상을 강조한 후보는 매우 드물었다는 것이다. 선거 유세 기간 중 베스트셀러 협상의 기술을 꺼내들고 나는 위대한 협상가 란 말을 수도 없이 했다. 지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협상을 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다. 바보 같은 워싱턴의 생님들이 외국과 협상을 잘 못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치열한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협상을 통해 거대한 트럼프 제국을 일구었으니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다면 중국, 멕시코 등과 협상을 통해 빼앗기고 있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고 주장했다. 44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는 달리 공직, 정치, 군대 경력이 전혀 없다는 결정적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트럼프. 세일즈 포인트를 협상으로 내세워 대통령 선거 승리라는 결과물을 얻게 된다. 2016년 4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CNN 2차 토론장. 트럼프는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무대 위를 어슬렁거렸다. 민주당 여성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이야기할 때 뒤에 서 있기도 하고 위에서 청중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토론 전문가들은 이러한 태도는 매우 뛰어난 협상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의도적 행동으로 풀이했다. 인간은 누군가가 뒤에 서면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인체의 등쪽 피부는 앞쪽 배나 가슴 피부보다 4배나 두껍다고 알려져 있다. 뒤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인체의 신비다. 클린턴도 뒤에 서 있는 트럼프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은 당연지사이다. 3. 거칠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파이트 마이너스 100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 뉴욕시가 트럼프 타워에 부당한 세금을 부과한다. 트럼프는 뉴욕시를 상대로 6개의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비도 막대했다. 변호사들은 승소할 확률이 낮았다고 보았다. 트럼프는 부당하게 대하는 상대에겐 철저히 반격한다는 신념에 충실했다. 주변의 우려를 불식하고 승소를 얻어낸다. 협상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점은 상대가 심하게 몰아붙이거나 악의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다. 세상에 점잖고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도덕적이고 화기애애한 협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틈새를 주지 않고 공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다. 4. 싱크빅은 타인들이 생각 못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행동과 말을 하며 협상한다는 것을 지칭한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싱크-빅 협상 전략 때문에 예측 불허의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한다.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온 국제관계와 워싱턴의 정치 문화가 일순간 뒤집히고 있다. 트럼프는 45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2017년 2월 1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렉스 틸러슨 전직 엑슨모빌 사장을 미국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틸러슨은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에너지 전문 기업 경영인이었다. 당시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관계와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어떤 돌풍이 몰아칠지 모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재 활용술로 언급되고 있다. 5. 트럼프가 호전적인 사자라고 한다면 중국 시진핑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호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는 형국이다. 두 사람 중 승부 근성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국제 외교가는 늘 긴장 관계에 있다. 트럼프가 공격적이라면 시진핑은 기회를 노리다가 상대방의 취약점을 향해 돌진하는 외교 스타일을 갖고 있다. 남중국해 섬 영토 분쟁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 국제기구의 판결에 대해 시진핑은 철저히 무시해버렸다. 6. 45대에 이어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군대, 공직, 정치 경력이 전혀 없다는 약점이 있다. 취약점을 자신의 강점인 협상력을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워 백악관에 두 번째 입성하는데 성공한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나는 위대한 협상가 라는 말을 수백 번 반복해서 외쳤다. 계산된 전략으로 행동하는 으르렁 거리는 사자. 직설적으로 내뱉는 거친 말. 토론장에서 사자처럼 무대를 어슬렁거리는 행동. 사회자의 질문을 묘하게 피하는 교활함. 4번이나 파산하고도 살아남은 승부 근성 등 협상력은 트럼프를 승리자로 만든 핵심이 된 것이다. 7. 협상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승부 근성이다. 궁지에 몰려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는 태도이다.
1기 트럼프 재임 시절 멕시코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는 당시 엘리케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손목을 억세게 잡았다. 상대보다 우월한 덩치를 앞세워 위압감을 조성했다. 상대방을 소나기에 넣는 트럼프 협상 전략. 1. 도널드 트럼프 스타일 협상의 핵심은 윈윈이다. 한쪽은 승리하고 다른 쪽은 패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접근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협상 목적은 상대방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받아들일 만한 거래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만족시켜 양측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다른 곳에 알려지면 자신의 평판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다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윈-윈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 신뢰, 교감, 만족이다. 모든 협상에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협상 성패는 이러한 요소에서 결정된다. 3가지를 적극 이용해 탄탄한 관계를 쌓으면 상대방의 협상에 대한 동기를 유발해 협상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2. 지렛대로 협상의 판을 뒤흔들어라. 협상가는 협상 테이블에서 도움을 줄 지렛대를 찾아서 적극 활용한다. 때로는 의도적인 지렛대를 만들기도 한다. 45대 대통령 당선 후 트럼프는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것을 놓고 정치 1번지 워싱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당시 트럼프로서는 취임하면 중국과 치열한 외교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 미국의 대외 협상력을 높일 만한 지렛대가 바로 타이완 카드였던 것이다.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타이완 카드는 유유적절한 외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들어버리면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다. 중국의 반발이 클수록 미국이 대중국 협상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여러 번 언급했지만 파이트백 전략은 트럼프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대통령 전용기를 독점 공급하던 보잉 4 CEO.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시도됐던 중국 때리기를 비판한다. 불쾌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가 뜬금없이 비싸다며 트위터에 주문 취소라는 두 단어를 게재한다. 50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공급해온 보잉사는 패닉 상태에 빠진다. 사자에게 덤벼들었다가 트럼프 특기인 파이트-100 반격을 당한 것이다. 부당하게 덤비는 상대에게는 거칠게 반격한다는 트럼프 전략을 입증시켜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이 사건 이후 보잉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해 침묵을 지키게 된다. 4. 예측하기 힘든 싱크빅 협상 전략. 트럼프가 협상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싱크빅. 생각을 못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돌발적인 행동과 말을 꺼내 협상을 시도한다는 것이 싱크빅의 핵심이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지구촌 각국은 싱크빅 협상 전략 때문에 예측 불허의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가 펼쳐 보이는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미국을 상대할 협상 국가들은 그만큼 혼돈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바둑판에서 상대의 수를 미리 읽을 수 있으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같이 행동하는 국가, 지도자들은 협상하기 제일 어려운 상대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 협상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말보다 보디랭귀지를 적극 활용해라. 대중 연설에서 관중들은 연설보다는 연사의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태도에 더욱 감동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대화 혹은 말의 효과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30% 정도가 연설에 감흥을 받는다고 한다. 반면 무려 70% 정도는 보디랭귀지인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6. 트럼프는 협상 결과를 통해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던져주고 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승리하는 것,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 중 하나이다. 7.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뒤 헤어지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 악수할 때 트럼프의 시선은 땅바닥을 보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자연스런 눈맞춤을 중요시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 태도는 매우 결례적인 행동이다. 트럼프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나는 결코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받았다. 협상의 유일한 목적은 최대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이런 전통적 가치관을 허물고 있다. 8. 성급하게 거래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실수다.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거래라 하더라도 협상의 속도와 페이스는 상대방이 아닌 협의 사항과 전략에 따라 반드시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9.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 없이 협상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협상을 시작할 때는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배경과 평판, 협의할 사항, 시장 조사 등 상대방 사람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수록 협상에서 훨씬 유리하다. 10. 상대방과 신뢰와 소통 관계를 형성하면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거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요령이다. 11. 협상을 하다 보면 양측 의견 차이는 확인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좁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 쓸 수 있는 협상 테크닉 중 하나가 압박이다. 압박 전술을 사용하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더 나은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다.